별 탐사 조금 갑시다. 네. 왜냐면 하루라도 안 하면 뭔가 우리 더 탐사의 노력에 배신을 하는 것 같아서 네, 덜 우리의 탐사에 의무죠. 관련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제가 어제 박대용 기자를 만났거든요. 네. 덜 탐사 좋아해 주시던가요? 별탐사의 존재를 아시던가요? 예, 중요한 것은 더 탐사의 패턴은 절대 바뀌지 않을 거다. 굉장한 신념을 가지고 앞으로도 덜 탐사는 굉장히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어제. 그래서 저희도 급식은 끊어지지 않는다. 매일 밥상은 차려준다. 일용할 양식을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안정적으로 공급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지금 덜 탐사 첼리스트 채아 씨 관련된 내용에 이제 새로운 방점을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윤석열의 논현동 입장 시간 그리고 한동훈의 입장 시간 그리고 퇴장 시간은 원래 12시, 1시 그리고 3시였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네. 네. 근데 이 타임라인이 원래부터 일종의 함정이었던 겁니다. 그렇지. 근데 그 함정 속에 이게 저는 약간 그 생각을 했어요. 모두가 다 거짓이 아니라 거짓 속에 중간중간 진실을 숨겨놓으면은 이것만큼 악랄한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사실 모든 게 진실이고 이 타임라인도 다 사실이라고 다 받아들였잖아.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뒤지고 다니면서 청담동을 뒤지고 다녔죠. 그러니까 르첰버가 나온 거지. 근데 진짜 알려주고 했으면 더 쫄깃했겠지만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일종의 고도의 전략 싸움 같은 거였던 거죠. 쉽게 말해서 청담동이라는 이름 지명 그 시간 안에 결정적인 시간적 오류가 2시간 정도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즉 9시 반까지 밥을 쳐 잡수고 10시 반부터 술집을 가서 1시 반까지 술자리가 이어진 거고요. 윤석열은 10시쯤, 한동훈은 11시 반쯤 입장한 걸로 타임라인이 수정이 된 거죠. 그럼 왜 이게 이렇게 수정이 된 거냐? 애초에 첼리스트가 녹취록 안에서 얘기한 게 12시, 1시, 3시였어요. 근데 실제 이 첼리스트가 그렇게밖에 얘기를 할 수 없었던 이유는 남자친구한테 3시까지 전화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3시 반까지. 그 왜 전화를 못했냐? 이분이 1시부터 3시까지 모텔에 이세창 씨하고 투숙을 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걸 들키지 않기 위해서 타임라인을 땡긴 거예요. 그 진술하에서. 문제는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 자체를 우리 더 탐사의 기자님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지. 알고 있으면서 이 얘기를 풍기면서 얘네들이 한 번 더 물기를 바랬던 거예요. 야. 낚시를 할 때 미늘이라 그러는 게 있어요. 낚시 바늘을 콱 물었을 때 물고 난 다음에 바늘 안쪽에 걸려있는 작은 바늘이 미늘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한 번 물고 나면 역으로 바늘 모양이 생겨서 절대 빠지지 않게 고리를 걸어주는 거거든요. 물고기 입장에서는 아프겠다. 겁나 아프지. 절대 안 빠지니까. 그러면 안농훈이도 아플까? 그 단계를 물 때까지 일부러 이 허술한 이 시간 타임라인을 계속 유지해 가면서 물어라 하고 엮은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확신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 강 기자 폰을 이게 뒤져가면서 압수수색을 한 달 반을 해가면서 그 안에서 찾아내려고 했었던 거는 타임라인이었어요. 즉, 그 안에서 경찰들이 집중적으로 찾았던 행적이 뭐냐? 그 증거들이 뭐냐? 경호 라인에 대한 녹취나 증거가 있는지 찾았다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 시간이 정확하게 나와버리니까. 결과적으로 말하고 나면 10시 반부터 1시 반까지 있었던 그 시간대에 대한 타임라인 내지는 경호 라인에 대해서 강 기자가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폰을 뒤진 거예요. 그러니까 더 탐사가 실제로
그 시간을 첼리스트가 말한 그 시간대로 믿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렇지. 진실을 알고 있는데 모른 척을 하는 건지를 밝혀내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그렇게 많이 했던 거야. 그래서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 거기에 대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없구나라고 확신이 되니까 변호사가 조선일보를 들여놨고, 야, 그 시간대 첼리스트는 이세창하고 모텔에 있었어. 니들 알리바이 다 깨진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거기에 맞춰갖고, 우리 알고 있는데, 니네들 10시 반부터 1시 반까지 거기 있었고, 그 시간대에 논현동 일대에 경찰 라인, 경호 라인 배치돼가지고, 그 안에서 재밍도 있었고, 경호 라인 동원된 거, 우리 알고 있는데? 라고 역으로 완전히 미늘에 걸려버린 한동훈을 낚아챈 겁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이 대응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청담도 이 관련해가지고는 3일째 아무런 아무 말도 대응과 못하고 있어. 기사들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소나무 분재랑 같이. 네. 예. 이렇게 되도록 계속 기다린 거야. 물어라. 그래서 나중에 시간대를 갖고 알리바이를 해라. 장관직을 걸 수 있다는 등, 그 당시에 폰 내력을 까라는 등 가발 건 거 아니었어? 가발을만 안 걸었어요. 가발 건 거 아니었어? 아깝이. 나 왜 착각했지? 가발을 걸었다고? 가발을 안 걸었구나. 말을 걸었어야 되는데. 결국 현재 경찰이 그 당시에 10시 반부터 경호 라인을 동원했고 그 주변에 재밍이 있었다는 것까지 확인을 했고요. 이제 얘네들의 어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요구하던 파묻은 거죠. 이세창과 첼리스트 관계를 치정 관계, 불륜 관계로 만들어가면서 그걸로 시간대를 12시부터 1시대를 딱 엎으려고 했던 이 조작질이 실제로는 다 알고 있었고 그에 관련된 증거가 나와 있다는 걸로 밝혀지면서 지금 논현동 게이트 국면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넘어섰습니다. 네, 사실 진짜 스카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 탐사와 제보자는 첼리 사생활은 보호했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솔직히 아마 그 부분을 가장 염려하지 않았을까 인간적으로 문제는 첼리스트가 여러 번의 판단 기회와 접촉을 통한 방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올바르게 설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왜 더 탐사 저 같으면 더 탐사를 믿고 더 탐사와 조인을 했을 것 같거든요. 더 탐사를 믿으면 돈이 안 되거든요. 아마 저쪽에서 회유의 조건으로 돈을 걸었다고? 네, 상당한 수준의 금품을 약속을 받았을 겁니다. 에이, 근데 잘 생각해봐. 약속을 받은 거잖아요. 물론 그 약속은 안 지켜지죠. 그러니까요. 그걸 왜 믿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더 탐사가 저희 출연해 주시면 50억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더 탐사 50억이 없어서 어딨어? 연례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JTBC나 할 수 있는 거거든. 결국은 진짜. 그랬기 때문에 나는 첼리스트가 넘어갔다고 생각을 해요. 네. 결국은 돈에 연관된 회유에 넘어갔고, 그리고 그로 인해 가지고 쟤네들이 결정적인 한 방으로 터뜨렸던 조선일보의 첼리스트 지난 주말에 우리가 기대했던 모텔. 첼리스트와 이세창 씨의 모텔 알리바이가 이제는 빼박이 돼버린 상황이 필요가 됐다는 없는 거죠. 거지.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정말 짜릿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도박 영화에서 마지막 패 딱 깠는데 주인공이 역전패 던진 거랑 똑같은 게 나왔는데 이걸 너무 방송을 안 하신다. 이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한동훈도 언론도 아무도 얘기를 안 하신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이나 대통령실이 그동안에 하는 거 보면은 조금만 틀린 거 있으면 무조건 고소고발하고 압수수색하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말이 없어. 없죠. 말이 이제 서로 간에 포카에서 하나하나 까다가 마지막 히든을 깠는데 지네가 에이스를 들고 상황을 뒤집을 줄 알았던 패가 더한 패가 더 탐사 손에서 나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 교훈은 뭐냐면 저쪽 말 들으면 이렇게 패가 망신 당한다. 저쪽 말 들었다가 지금
체크리스트 이상한 것까지 다 나오고 다 튀어나오고 자기는 바보 됐잖아. 그러니까 굳이 우리는 사실 관심이 없어요. 그분의 사생활이나 그분이 그쵸. 어떤 삶을 살았는지 뭘 하든 상관이 없어. 상관이 없고 관심이 없었어 진짜. 근데 우리 알잖아요. 저쪽 애들은 저 반대편에 있는 애들은 그렇게 늘 치졸한 방식을 쓴다라는 거 우리가 익히 너무 오랫동안 경험해서 이용만 당하는 거야. 다 알잖아요. 그래서 100% 가면은 까여지고 이용당한다는 것도 너무 우린 많이 봤어. 그러니까 사실 저는 주말에 조선일보 기자 터졌을 때, 타임라인이 왜 이렇게 겹쳐 있지? 라는 부분을 보면서 이게 많이 놀랬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우리 성수형님 TV를 딱 보니까, 성수대로 TV를 딱 보니까, 야, 이게 그 당시에 경찰 경호 라인 펼쳐진 기록이 있었고, 그래서 이 기록을 열람을 요청을 할까봐 미리 2달 전에 갑자기 이거를 대통령 경호라인 비공개로 돌렸잖아요. 이게 이거랑 연관이 있구나라는 게 결과에 다 맞아 떨어지는 거야, 고리가. 그래서 제보자가 그랬습니다. 근무 일지하고 수당 일지 보면 다 나오게 되겠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밝힐 수는 없지만 공개만 안 될 뿐이지 이거 영원히 숨길 수 없다. 왜? 그걸 통해 갖고 근무를 했고 그 근무 시간에 맞춰서 야간 수당을 받아간 경관들이 있거든. 걔들한테 물어보면 되잖아. 너 어디서 샀니? 제가 전에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이게 지금 한남 오거리에서 나타났으면 이거 저쪽 강남에서 내려와서 좌측으로 돌아서 도로 왼쪽 편 이쪽으로 간 거다. 정확하게 그 계산이 맞아 떨어졌잖아, 그때부터. 그래서 원래 용산에서 서초 쪽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역삼동 논현동 쪽으로 이동하는 라인이 있었다. 8시부터 가동되었을 걸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자료만 찾아보면 돼. 그럼 이거 나중에 국정조사 해갖고 의원 청구권 가지고 가갖고 까보면 됩니다. 일본처럼 수기로 안 해요. 디지털로 다 했어. 누가 일했는지도 나와요. 당신 경고한들을 쭉 불러서 세워놓고 물어보면 되잖아. 지금 갑자기 그 디지털 기록들 다 포맷되고 있지 않을까요? 그럼 이제 대한민국이 갑자기 어디서 EMP탄을 맞아가지고 정부 관련된 기록들이 다 사라졌다. 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갑자기 불이 나든가. 예. 무인기가 와가지고 네, 불나던가. 그 정부청사 서버에다 경찰청사 서버에다가 거기다가 종로까지 와갖고 EMP탄을 터뜨려갖고 갑자기 그 모든 기록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절대 없앨 수 없는 기록이라는 거예요. 이제 방법 알려줘서 저쪽에서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무인기를 또 쳐만든다고 이 상황에서 네. 그것도 EMP탄으로 예. 네. 탄핵 2번 당할 일이야 그러면. 그게 더 빨라 그렇게 되면. 네. 아무튼 이 재밌는 꿀잼 가게 얘기를 덜탐사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여러분은 더 탐사해서 봤다고 말씀하시고 주변 분들한테 설명해 주세요. 이제 분명히 야, 그 당시 첼리스트 대통령이 있다는 시간에 둘이 모텔 갔다 하더라 그러면 실은 그게 다 얘네들이 그렇게 할 줄 알고 요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얘네들이 요거를 먼저 터뜨리라고 기다린 거였어 라고 여러분이 설명을 해주시면 너무 재밌어서 깜짝깜짝들 놀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나는 그 소나무 분재는 얘기는 왜 안 하고 아무도 안 해? 안 받았어. 근데 이제 대려 그 안에 있는 그 분재를 키워낸 비닐하우스가 오히려 더 뉴스를 타고 있어요. 저기서 나온 거지. 여기 50m나 되는 이 분재. 학생들한테 저거 비닐하우스 물어보니까 저거 있었는지 오늘 처음 알았다고. 저 정도 규모면요. 분재가 최소한 1,500개 들었습니다. 네. 1,500개. 제가 근데요, 송 작가님,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어제도 더 탐사 방송을 들으면서 나 혼자 생각했는데, 내가 경이면, 그 분재 뭐 하려고, 어디다 쓰려고 먹을 수도 없는 걸. 그거를 반환을 못하게 뽀개버린 거야. 안에 돈 든 줄 알고 그 분재가 1,000만 원짜리인지를 모르고 이미 뽀개버렸다니까? 아니, 그래서 실제로 실제 금인 줄 알고 단지도 깼을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그 안에 돈이 들었을 확률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을 꺼내기 위해서 분재를 훼손했기 때문에 네. 원상태로 반환도 못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돈은 없었을까? 돈이 있었을 것 같아. 저도 그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사실 분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분재도 워낙 고가였지만 받으면 안 되는 거지만 과연 경과 명신이의 그 똥장까지 들었다는 욕심을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분재만 보냈다가 나중에 무슨 후환을 받으려고. 그러면 그 금액은 분재값보다 비쌀 거고. 당연하죠. 얼마나 그러니까 많은 돈이. 저게 저 정도 규모의 온실이면요. 저 안에 분재가 들었으면 1000점, 난이 들었으면 3000점 이상이 들어있는 거예요. 와. 아마 수속도 있고 난도 있고 분재도 있을 거라고 상상을 합니다. 그럼 저 안에 들어있는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뇌물들이 얼마만큼 백석대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갔겠느냐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누구죠? 다른 목사는 분재 받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대통령실은 대답이 없어. 왜냐면 받긴 받았는데 누가 중간에 가로챘거든. 그래서 대통령실에 공식적으로 입고된 기록이 없는 거야. 나는 그래서 얘네들이 못 밝힌다고 아니 차가 생각해. 들어가는 거를 봤는데 아니, 차가 들어왔다. 차만 왔다 갔다고 하겠지. 그렇게 하면 이제 하려고 지금. 그렇지. 그 그림을 짜는 거지. 그 차가 우연히 길을 잘못 들어갔고 대통령실로 들어왔던 거야. 다른 데 갈라다가. 어머, 그거하고 똑같네. 관저로 총수가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방송하려고 송작가 TV 스튜디오를 잘못 들어오신 거네. 그렇지. 그래서 어머 여기가 아니네? 아니네? 그러면서 그러면 다른 데로 가야지. 그러면서 그냥 나온 거야. 나오신 거예요. 아니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이게 학생들 등록금으로 대통령한테 뇌물을 준 거잖아. 이거 1000만 원짜리 이상이잖아요. 이게 관저로 들어가는 모습이 이게 찍혔는데 이런 데도 가만히 있다고? 전부 다? 세상에 어떻게 이러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분재가 문제가 아니잖냐. 지금 논현동에 시간 게이트가 터져버렸는데 분재 따위 신경 쓸 일이 아니야 얘들은. 우리도 소나무 분재 하나 보냅시다. 이거 무인기도 중요치 않아 이제는. 무인기는 합참하고 1군단 사령부하고 싸울 일이고 어차피 지금 있는 상황은 아까 얘기한 논현동 게이트 10시부터 1시 반으로 타임라인이 옮겨가 버린 데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게 더 중요하단 말이야. 결국 그동안 우리가 들었던 추정했던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어긋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방식으로 퉁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거는 얘네들이 지금 있는 시나리오를 자백할 때까지 계속해서 더 탐사가 낳고 기다려갖고 결국은 못 빠져나가게 제대로 대열을 낚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점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보고 덜 탐사가 아니고 넘친 탐사라는데. 우리는 포인트만 공략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에피타이저 따위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고기만 먹거든요. 핵심 포인트를 짚어드렸습니다. 이렇게 쫄깃쫄깃한 내용이었구나. 근데 그거를 모두 다 말로- 보면 지쳐가지고 이 포인트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하시고. 근데 이런 사건을 언론들이 아무도 안 안 받아요. 받아요. 당연하지. 아예 안 받아 이제. 아무도 안 받아. 네. 만배한테 용돈 받는 새끼들이 뭐 이런 걸 쓰겠어?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걸 받아서 무리해갖고 더 탐사가 거짓말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꺼내놓으면 사람들의 관심이 이제 왜 타임라인이 변경됐는가로 옮겨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 경찰 경호한 게. 대한민국에 밤 10시 넘어서 경찰 동원해갖고 컨보이 해주고 신호등 조절해주는 사람 VIP가 대통령 말고 누가 있으면 명신이. 밤 10시에 술 처먹으러 가겠다고 경호라인 동원하는 대통령이 대한민국 역사상 있었냐고. 명신이. 명확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빼박인 상황인 거예요. 오히려 더 증거가 확실해진 거죠. 조선시대가 최근에 진짜 도탐사를 물고 늘어지고 있는데 이제는 조용해지는 거지. 조용할까 과연? 또 작전 짜고 있지 않을까? 소나무 분재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아무 말 안 하고 있어, 진짜. 분재가 급한 게 아니라. 자, 덜 탐사가 오늘 넘치도록 많이 탐사했습니다. 덜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꼭 요거 잘 정리해서 기다리고 계시고요. 다음번 급식 나오면 또 제가 소세지하고 동그랑땡만 골라가지고 또 여러분한테 따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